회사 코드는 2000번이에요, 여러분. 이쪽은 2000번 회사들 가지고 갈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회사 코드 2000번 주식회사 배움이라는 회사로 변경해 놔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러 가시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러면 이 경우는 모두 다 같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자, 같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제가 왜 하냐면 어떤 출제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지금 현재 자료가 들어오게끔 전표 입력했던 게 조회가 되는 형태로 주기도 하고요. 어떤 출제자는 이 문구가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배지 상태이더라 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문구는 지금 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자료를 모두 다 지우고 지금 여기에 주어진 자료로만 무엇해라? 입력해서 정리시켜달라 이런 표현이에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무시해달라고 되어 있고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0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인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단 관련된 전표 입력과 부속 명세서 작성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 자료 주어져 있고요. 매입 자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자료라고 해서 갑자기 업태는 제조이고 종목은 전자제품이고 업종의 코드는 이렇습니다라고 자료를 줘버렸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과세표준 명세에서 봤던 거죠. 아, 이걸 줬다는 얘기는 과세표준 명세도 작성하세요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지금 보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작성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딱 읽고 곧바로 할 일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자예요. 그리고 신고서를 보시면서 난을 쫙 정리한 다음에 한 번에 다다다다 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땐. 실수가 덜 있어요. 실수가 덜 있어서.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주시고 우리 1기 예정 신고인 1월부터 3월을 입력해서 서식을 조회해 놓습니다. 그럼 자료가 들어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자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은 매출 쪽 하나, 매입 쪽 하나 정도 띄워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다 지워야 되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0을 누르시거나 자,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꺼번에 다 지워줍니다. 자, 매입 쪽도 지워주세요. 근데 이런 매입은 금액을 입력하고 세액도 내가 넣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금액을 지웠다고 해서 세액이 지워지지 않아요. 매출은 같이 지워지지만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모두 다 손으로 지워주시고 일단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은 3쪽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못 지워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지우는 것처럼 눌렀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있죠. 자, 이 부분은 여기 14번 그 밖에 공제매입이란 부분에 가셔서 이 자리에서 무엇 하셔라? 직접 지워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직접 지워야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에 해당되는 자료 입력이 있었다. 그러면 입력을 14번 자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14번 3쪽에 있는 세부 41, 42, 43 이 자리에서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야 이 자리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동일합니다. 50번 자리 가셔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19번 자리도 지울게요. 참 지울 거 많네요. 네, 근데 시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가지고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걸 왜 띄우라고 하냐면 매출 자료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이 남번호를 옆에다 써서 한꺼번에 정리하셔라. 매입 자료는 매입세액의 남번호 가지고 정리해서 한꺼번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넣으시는 게 실수를 안 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하라는 거예요. 이런 페이퍼 시험지잖아요. 그럼 매출 자료부터 순차적으로 볼게요. 자, 제품 매출 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래요. 자, 여기에 키는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자, 부가가치세 별도이고 2억 4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남번호 몇 번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저희 남번호 1번이죠. 네,
부가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과세 여러분. 그럼 저는 여기다 1이라고 쓸게요. 자, 가로로 쓰든 원문자로 쓰든 편하신 대로 합니다. 자, 두 번째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이네요. 자, 제품 카드 매출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 카드 매출, 여기서 중요한 건 카드 매출이라는 거죠. 자, 330만 원이고요. 자, 항상 조심하셔라.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몇 번 자리에 가요? 부가세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3번 자리에 가야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 3이라고 써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번 자리에 입력하는 게 있으면 우리 몇 번 자리를 자동으로 가져간다? 19번. 자, 그럼 이 부분은 3번뿐만이 아니라 몇 번 자리도 넣어야 된다? 19번 자리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왜 포함을 표시했냐면 자, 지금 3번 자리에 입력할 때 전 위쪽에 쓸게요. 금액은 330을 넣는 게 아니라 얼마를 넣어주셔야 된다? 300만 원으로 입력을 해야 실수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수출 신고하고 선적한 수출 매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부분은 한국에서 나갔다는 얘기겠죠. 수출 신고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니까 우리는 영세 자리에 어디에 가자? 기타에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기타는 몇 번이에요, 여러분? 6번이네요. 그럼 저희는 이 자리에 6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당사의 제품 원가는 700 그리고 시가 1000만 원. 자, 매출처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매출처에 무엇한 거? 무상으로 제공한 거. 그럼 매출처 무상 제공은 돈 안 받은 거죠? 그러면 무슨 공급이 되죠? 간주 공급. 그리고 간주 공급 중 어디에 속한다? 우리 무슨 부분에 사업상 증여죠. 네, 우리 그러면 지금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시가를 기준으로 가라겠어요. 그래서 시가를 기준으로 가셔야 되고요. 제가 펜을 잘못 바꿔서. 자, 그럼 시가 금액이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여기 시가에 여러분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해 놓으시고. 자, 세금계산서 간주 공급 발급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직매장 반출 빼고는. 그러면 과세 자리 몇 번? 기타. 4번이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4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정자산 매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 지금 이 부분에 우리 제품 매출에 대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여러분 다 별도잖아요. 문구 다 따로따로 줬어요. 그러면 위에 있었던 제품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단독 거래인 거네요. 자, 고정자산 매각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자, 여기선 세금계산서가 키죠. 그러면 우린 어느 자리에 간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자리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 1번에 입력해야 되는 게 지금 두 개네요. 그쵸? 그러면 1번은 어느 쪽으로 넣든 여러분이 편한 쪽에 합산해 놓으세요. 자, 지금 2억 4천만 원에 1,000만 원이 있네요. 그럼 우리 1번 자리는 얼마 넣자? 2억 5천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편한 자리에 합산시켜 놓으시고, 자, 조심할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고정자산 매각이요. 자, 고정자산 매각은 우리 지금 기타 자료까지 내용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과세표준 명세도 무엇 해야 된다? 작성해야 되네요. 이렇게 드렸어요. 자, 그러면 과세표준 명세 작성할 때 고정자산 매각도 반영이 될 거잖아요. 자, 고정자산 매각은 우리 손익계산서 매출처럼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넣어야 된다? 수익금액 제외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 제외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에 넣어야 된다는 것까지 기재를 좀 해놓으시면 조금 더 낫겠죠. 됐을까요? 자, 그럼 우리 매출만 미리 넣어볼까요? 원래 매출 매입 저는 한꺼번에 정리하고 넣으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뭐 우린 지금 화면에 다 띄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매출 쪽만 먼저 넣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정리됐던 부분 그대로 넣을게요. 1번 자리 금액 2억 4천에 1,000만 원 더해서 2억 5천 넣어주시면 우리 세액자리 2,500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카드 매출 두 번째 있었던 거 3번 란에 쓰라고 했죠. 자, 3번 란에 들어와서 여러분 얼마? 300에 30.
자, 그럼 300만 원 더하기 30인 330은 몇 번짜리? 19번 자리까지 세트로 가라. 그러면 19번에 330만 원 입력하고 엔터 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직수출. 자, 직수출은 영세 기타 6번. 자, 얼마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5천만 원 있네요. 5천만 원 입력. 자, 영세니까 당연히 세액 쪽은 안 뜰 거고요. 자, 그리고 간주 공급. 자, 과세의 기타 4번 자리 반드시 뭐로 입력한다? 시가. 자, 시가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 자리에 100이 들어오겠죠. 됐을까요? 저는 일단 매출 쪽에 정리 하나 안 해드린 게 있어요. 자, 일단 무시하고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 체크하신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누구 남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 고정자산 매각 있었는데 벌써 합산시켰기 때문에 우리 요거는 또 넣을 필요는 없죠. 그럼 매출 쪽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우리 과세표준 명세는 따로 할게요. 이제 매출에 대한 요 부분만 정리가 됐습니다. 자, 매입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액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키. 자, 그럼 세금 계산 소치는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매입액은 9천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 공장에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기계장치를 취득한 고정자산 매입분이 1,50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고정자산 매입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고정자산 매입은 몇 번? 우리 11번 자리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 위치가 달라질 거고요. 1,500만 원이 있고 부가세 별도. 자, 그리고 접대 목적으로 무엇한 구입한 물품의 매입액 500만 원이 부가세 별도로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건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9천. 근데 그 중에 고정자산이 1,500. 그 중에 접대로 사용한 게 500. 자, 그럼 이거 다 별도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고정자산 매입이라는 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 부분은 어디에 입력하자? 그럼 남번호 바로 나오잖아요. 몇 번이요? 11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접대 목적은 여러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분명히 세금도 받아왔다고 했고요. 시작할 때 수치라고 줬으니까. 근데 이 접대 목적은 일반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금 계산서 수취분 넣을 때 고정자산 매입만 신경을 쓰시고 그걸 뺀 나머지는 다 어디에 넣는다? 10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접대 목적 가기 전에 우리는 9천에서 1,500을 빼면 얼마이죠? 우리 7,500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자리 9천을 여러분 얼마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7,500으로 써주세요. 자, 그래서 7,500만 원으로 써주시고요. 자, 남번호 몇 번? 10번 자리잖아요. 자, 10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또는 여러 번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일반 이렇게 써놓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 매입 10번과 고정자산 매입 11번 정리는 끝났어요. 근데 접대 목적이 있으니까 어디에 다시 간다? 16번 자리에 가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6이라는 걸 꼭 써놓으세요. 16번. 왜냐면 어쨌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위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세금 계산서 수치는 일단락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재료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자, 여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받는 금액이 660, 부가가치세 무엇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신용카드는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도 공제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런 부분이 모여있는 자리가 어디이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자, 이 부분은 14번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라고 씁니다. 자, 근데 신용카드도 세금 계산서처럼 누구와 누구를 구분해라?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그러니까 고정자산 매입이 아닌 건 다 뭐로 본다? 일반 매입. 그러면 얘는 일반 매입이에요? 고정자산 매입이에요? 일반 매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일반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럼 요것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원재료를 구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2천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10번 자리에 넣으세요라고 했던 7,500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2천만 원이 가산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일반 매입은 저는 그 부분 여기다 쓸게요. 자, 일반에 들어가야 되는 10번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일반 매입은 7,500이 아니라 2천만 원이 더해져서 얼마가 돼야 된다? 9,5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9,500. 그런데 조심할 건 조금 이따 입력해 보시면 알겠지만 매입세액 쪽은 금액을 입력했다 해서 세액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옆에다 뭐라고 써놓으셔라. 아, 얘가 영세율이니까 세액은 얼마이다? 750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매입은 정리가 끝났네요. 입력을 해볼게요. 자, 들어가셔서 일반 매입 쪽부터 시작. 10번 자리의 금액 바로 조금 전에 정리했죠? 우리 얼마? 9,500. 자, 안 뜨죠, 여러분? 자, 이 자리 얼마? 750 입력. 됐어요? 자, 우리 수익기업 수익분에 대한 납부이해는 없으니까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11번 자리 고정자산은 얼마? 1,500. 그럼 이 자리에 1,500만 원에 150만 원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일단 어디까지 끝났다. 세금 계산 수치는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접대 목적 있었죠? 16번 자리. 자,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자리 옵니다. 자, 마우스 클릭하자마자 오른쪽에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란 란이 활성화되죠, 여러분? 그럼 우리 54 불공은 다 어디에 모인다? 50번 자리에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50번 자리에 얼마 넣어주셔라? 500만 원. 자, 세액 얼마? 50만 원을 입력. 자, 그럼 이 자리에 입력하면 16번 자리에 반영돼서 금액이 들어오죠. 자, 그럼 여기는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어디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용카드 매입 있었죠? 자, 우리 14번 자리입니다. 자, 14번 자리 여러분 마우스 또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우리 14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활성화가 되죠. 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자리 어디에 입력하자? 원재료 매입은 누가 봐도 일반 매입. 그럼 41번 자리에 우리 금액 낼 때 조심하실 거 부가세 포함 660이에요. 그러면 600만 원에 얼마를 넣어주셔라. 6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죠. 네, 이게 무의식 중에 실수하시면 660을 넣고 나와요. 반드시 포함인지 아닌지 꼭 구분해 주세요. 그럼 이런 매입자로 빠진 거 있어요? 매출 매입 다 넣었거든요. 매입자로 다 넣었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가산세 문제가 없어요. 가산세가 없네요. 이렇게도 돼요. 근데 여러분 가산세가 없는 반면에 우리는 또 다른 기타 자료가 있었잖아요. 그쵸? 이거까지 해야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 기타 자료 볼게요. 위에서 주어진 자료 외에는 거래 내역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속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우리한테는 업태와 종목과 업종 코드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하라고 줬네요. 그럼 여기 다 작업이 끝났으니까 우리 상단에 F4 과표 명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과세표준 명세가 활성화가 되죠, 여러분? 저는 요거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여기 9번 자리하고요. 32번 자리 여기 라인을 맞춰서 금액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 아까 반영됐던 문제가 있었죠. 그쵸? 전표 입력. 그럼 여기 둘하자 있잖아요. 모두 다 무엇하자? 지워주세요, 여러분. 자, 이런 문제 낼 때 여러분 무슨 법이냐면 제가 오늘 강좌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세표준 명세에 반영되는 건 전표 입력이 안 되면 아예 반영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배지 문제를 냈을 때 이 문제를 내면 여기 다 공란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제조의 전자제품에 300201 여러분 제조의 전자제품에 300201이 들어와 있네요. 근데 우리 잠깐 지워볼게요, 여러분. 자, 이게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자리 어디서 반영되는 것이다? 회사 등록. 근데 출제자들이 회사 등록의 정보를 지워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어디부터 입력하라겠어요? 코드부터. 그럼 코드 자리 가셔서 300201 넣어주시면 자, 글씨 들어오죠, 여러분. 근데 내가 원하는 종목이 아니죠.
근데 여기 주어진 종목이 있죠? 그럼 바꿔주세요. 자, 업태는 제조이든 제조업이든 그건 감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종목은 이대로 두시면 안 되겠죠. 주어진 지문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찝찝해서 여기도 제조라고 바꾸고 싶어요. 상관없다고요. 제조업이든 제조든. 자, 그리고 종목은 전자제품이니까 전자제품이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업태와 종목을 치고 다시 300, 201을 넣으면 다시 바뀌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코드를 항상 먼저 넣으시라. 업종 코드를. 자, 금액은 자, 여기 나와져 있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합계 3억 1,300이네요. 그럼 이 금액은 32번 자리의 금액과 무엇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사전에 얘기를 미리 한 게 하나 있기는 해요. 자, 무슨 부분? 자, 여기에 있는 금액과 우리 어디에 있는 여기 32번의 합계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요 부분까지는 맞아요. 선을 제가 너무 크게 그어서 요것 좀 잠깐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요게 합계 금액과 같아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 부분까지는 맞습니다. 요 자리에 들어온 게 요게 금액. 그럼 우리가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 중에 뭐가 문제일까요? 수익 금액 제외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수익 금액 제외 부분을 판별할 수 있는지 그거까지 내고 싶었던 문제예요. 그럼 제가 아까 수익 금액 제외는 고정자산 매각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1,000만 원만 뺐어요. 근데 제가 일단 저는 사고를 하나 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부분? 여러분 간주 공급도 우리 매출로 처리하지 않지 않나요? 그쵸? 우리 간주 공급 메인 매출 정비 입력할 때 유형번호 몇 번 써라? 14번 건별. 자, 그리고 시가 금액으로 공급가액 넣어주시고, 그리고 하단에 분기하실 때 원가 금액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제품 없애시고, 그리고 우리 부가세 예수금 시가의 10%가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접대 목적으로 무상 제공했어요. 그럼 차변에 접대비라고 해서 원가와 시가의 합계 금액으로 정리가 끝나죠. 자, 그러면 대변에 매출 계정은 들어온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익 금액 제외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고정자산 매각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 매출처에 무상 공급했어요 라고 하는 요 부분까지 간주 공급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간주 공급과 우리 고정자산 매각 두 금액 더해 주시면 얼마이죠? 2천만 원이네요. 1,000 더하기 1,000 하시면 그 수익 금액 제외의 금액은 얼마를 입력하자? 2천만 원을 입력하자. 그럼 지금 과세 표준의 합계 금액이 얼마이다? 우리 지금 나와져 있는 금액 3억 1,300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수익 금액 제외에 얼마 들어가야 된다?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 2천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2천만 원을 빼주시면 우린 얼마이죠, 여러분? 2억 9,300이 되는 거죠. 자, 2억 9,300이 무엇이다? 우리 회사가 무엇을 팔아서? 제품을 팔아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렇게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 그러면 저희 입력하러 가볼게요. 자, 28번 자리엔 얼마 넣어주셔라? 2억 9,300. 자, 그럼 2억 9,300을 입력. 자, 그리고 수익 금액 제외 종목부터 넣어야 되는데 우리 종목이 두 개네요. 하나는 간주 공급, 하나는 고정자산 매각. 여러분 어떤 걸 치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고정자산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해서 고정자산 매각이라고 써도 되고요. 또는 다른 게 있다 하면 우리가 왜라는 표현 쓰죠. 네, 왜라고 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코드 자리에 여러분 이 고정자산 매각 자리에 여기 업종 코드도 넣는 게 맞아요. 근데 시험은 대부분도 요거는 채점을 안 하는데요. 이거는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넣는 건 어디 거로 넣냐면 28번에 있는 코드를 똑같이 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전자신고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300, 201 넣어줄게요. 됐을까요? 그랬더니 싹 바뀌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정자산 매각 외라고 넣어주시고 자 금액은 얼마? 2천. 자 그럼 여러분 요 자리 3억 1,300. 자 요 자리 3억 1,300. 같다 다르다? 같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맞췄어야 끝나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신고 연월일은 지금 공휴일이 끼면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채점은 요거를 같이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다 되셨으면 무엇 하셔라? 확인이라고 눌러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가산세는 없지만 이 과세표준 명세가 나오면 조금 어렵다고 많이들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가는 항목이 누가 있는지 한 번쯤은 좀 메모를 하세요. 네, 메모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메뉴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재 넘겨주시고 실무 예제 2번. 아주 짧네요. 행복하네요, 여러분. 실무 예제 2번. 자, 회사 코드는 2000번 주식회사 배움이니까 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 자, 202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된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전표 입력 요망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자, 전표 입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전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자,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산세 적용 시 미납일수는 자, 우리 경과일수, 미납일수 같은 말 며칠이다? 91일이다. 여러분, 저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기능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당초 신고 기한은 이 날짜이고 납부일자는 이 날짜입니다. 이걸 줬어요. 그런데 이거 가로 묶고 안 주는 출제자가 더 많아요. 그럼 91일로 가산세 계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당초의 신고 기한은 우리 4월 25일이라고 가정드렸고 납부일자는 7월 25일에 신고하면서 바로 납부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91일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예정신고 누락을 무엇해달라고 했어요? 나 예정에 신고를 빠뜨린 게 있어. 그걸 무엇해달라? 확정신고할 때 같이 해줘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법인은 예정 신고가 의무잖아요. 그러면 빠진 건 성실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가산세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금을 무엇하는 세금을 떼먹을 생각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과소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과소 가산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한다. 그럼 가산세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매입은 가산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매출만 가산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만. 그래서 가산세가 있고요. 자, 2월 23일 공공상사에 대한 자료. 3월 30일 우리 무슨 부분? 웅이상세에 대한 자료.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에 들어갈 때 3개월 늦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 가산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표 입력부터 시작할게요. 자, 회계관리 쪽에 가시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갑니다. 자, 날짜는 2월 23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2월 23일) 자, 지문 나온 거 봤더니 여러분 공공상사로부터 받은 공장 임차료. 자, 100만 원 부가세 별도이고요. 현금 지급하고 교부받은 종이세금 계산서래요. 자, 여러분 우리 공장 임차료 매입세 공제 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유형은 몇 번으로 가요? 50일 과세. 품목은 뭐라고 쓸까요? 임차료라고 쓰면 딱 좋겠네요. 자,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100만 원의 부가세는 자동 반영될 것이고 거래처는 누구로 입력하자? 우리 공공상사로 입력. 자, 그럼 공공상사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종이니까 전자난은 공난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대로 엔터. 자, 우리 돈 뭐 받았다고, 뭐 주었다고요? 현금 지급. 그러면 1번 현금. 자, 원재료 계정 과목 무엇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임차료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 임차료가 반드시 어디에 있는 임차료? 공장에 있는 임차료. 519번 임차료 선택. 됐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예정신고 누락분이에요. 전표 입력하고요. 확정신고하는 거에 반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반드시 자료를 입력하시고 자, 여기 체크박스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같은 라인에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전표 입력한 라인에 커서를 두시고 상단에 뭐가 있다? 간편집계표라는 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역삼각형 있죠? 역삼각형이 있는 건 이 역삼각형 자리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메뉴가 보이죠. 자, 그러면 예정 누락이라고 해서 들어온 거 있죠? 예정 누락 클릭. 자, 예정 누락 클릭하시고 우리
1월부터 3월 달에 신고했던 거 누락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일기 확정은 몇 월부터 시작하죠? 4월부터 6월까지죠. 그러면 우리는 4월부터 6월에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확정신고 개시일에 시작하는 날짜 써주시면 돼요. 자, 2020년 며칠 4월 치시고 엔터 하시면 알아서 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중에 한 달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우리 조기환급자도 아니니까 그냥 시작하는 개시일 첫 달을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 넣어주시고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정신고 누락분 전표 처리할 줄 아셔야 되죠? 네, 이건 일반 전표 입력 문제로 회계나 세무에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옆에 누락이라고 보라색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3월 30일 갈게요. 자, 상단의 날짜 3월 30일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제품입니다. 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주식회사 웅이상사에 현금 매출하고 교부한 전자세금 계산서. 자, 4월 30일에 지연 발급했대요. 여러분 공급은 언제 있어요? 3월 30. 근데 세금대 발급은 언제 있어요? 4월 30. 여러분 3월 30일 공급건 언제까지 발급이 끝났어야 돼요? 4월 10일. 그쵸? 근데 4월 30일에 발급했으니까 우리는 일단 발급도 문제가 있어요. 입력은 해야죠. 자, 유형은 10일 과세로 갑니다. 품목은 제품을 팔았죠. 제품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우리 200만 원인가요, 여러분? 네, 200만 원에 20. 자, 거래처는 웅이상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죠, 여러분? 네, 전자, 여 선택합니다. 우리 현금 받고 팔았으니까 1번 현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품 매출의 부가세 예수금, 입금 전표 생겼죠? 자, 이 또한 예정신고 누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해당되는 데이터에 커서를 놓으시고 상단에 간편 집계 역삼각형 클릭. 자, 예정신고 누락이라는 글씨를 찾아주시고 자, 그리고 확정신고 개시일자는 2020년 우리 일기 확정이니까 4월을 넣어라. 자, 그리고 엔터. 그럼 여기 1일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 가끔 엔터 안 치시면 확인키 눌렀을 때 여기 보라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습관으로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보라색 글씨가 들어와야 제대로 설정이 된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럼 전표 입력 끝났으니까 메뉴 닫을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예정신고 누락분 뭐 직접 반영하는 방법을 써라. 그럼 지금 방식을 쓰는 건데 대부분 세금계산서 쪽으로 자주 내기는 해요.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 누락이 나올 수도 있고 신용카드 매입 누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신용카드이든 계산서이든 뭐 세금 계산서이든 지금과 같은 형태는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종료해 주시면 되시고 부가세 신고서 저희 먼저 열게요. 자, 부가가치 쪽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 주시고 일기 확정 신고니까 4월부터 6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자료는 우리 확정 신고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정 신고 거 빠뜨려서 같이 들어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무슨 부분 예정 신고 누락분이란 자리가 있을 거예요. 매출 쪽에. 그러면 예정 신고 누락이라는 자리에 얼마? 우리 아까 매출 200만 원에 얼마요? 20만 원 빠진 거 있었죠?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매입도 하나 누락했죠? 자, 매입 쪽에 예정신고 누락 우리 얼마? 100만 원에 10만 원 입력했던 거 있죠? 들어온 거 확인되셨죠? 자,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전표 처리해서 반영도 가능한 걸 지금 같이 한 거고 가산세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자, 가산세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 몇 번 자리? 26번 자리에 커서를 두시면 이렇게 가산세 명세가 보이죠? 화면 띄워놓고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컨닝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가산세가 나오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내용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2월 23일은 매입이에요, 여러분. 제가 매입은 가산세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가산세 없다고 했어요, X. 자, 그런데 매출은 가산세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매출은 무조건 가산세가 있다로 시작. 됐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3월 30일 날 무엇했다? 공급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며칠 날 4월 30일 날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난 이때 발급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원래 정상 발급은 언제죠? 정상의 발급은 우리 언제까지? 4월 10일까지 끝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일단 어긴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정상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날짜를 어겼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그러면 우리는 4월 11일부터 언제까지? 일기는 7월 25일까지죠. 그쵸? 확정신고 기한. 자, 그래서 이 날짜 이내에 무엇하면? 발급을 하면 우리 무슨 발급이 된다? 지연 발급이라고 했죠. 그럼 지금 저희 요 4월 30일 날 발급했던 부분은 무슨 발급?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무엇 해야 된다? 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지연 발급 가산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저는 지연 발급 가산세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연 발급을 쓸게요. 자, 지연 발급은 여러분 세액으로 가는 건 우리 누구요? 신고불성실과 납부지연이라고 하는 두 가지 빼고는 모두 다 공급가액 곱하기 가산세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지연 발급한 공급가액 얼마? 200만 원이죠. 자, 그럼 200만 원이고요. 200만 원. 자, 그리고 지연 발급은 발급자는 몇 프로의 가산세? 1%. 지연 수치는 0.5%. 자, 그리고 제가 여기 26번 자리 선택해서 가산세 명세 열었어요. 자, 여기 지연 발급 등이라는 거 보이죠? 가산세 몇 프로이다? 1%로 되어 있죠. 근데 이 1%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200만 원에 1% 계산하시면 우리 가산세 얼마 나오죠, 여러분? 2만 원? 네, 그러면 일단 2만 원은 써놓겠습니다. 항상 쓰는 습관 가지고 가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할 일. 자, 얘는 예정신고가 의무라고 했어요. 근데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거, 아이고, 이런 확정자 글씨 보이죠, 여러분? 자, 확정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3개월 늦게 신고한 게 되는 거죠. 그죠? 늦게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세금도 늦게 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니 누락된 것만 가지고 자, 납부세액이라는 건 무슨 세액에서 무슨 세액을 빼서 계산하죠? 자, 매출세액에서 누구를 빼자?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는 거죠. 매입세액을 빼서. 자, 그럼 지금 매출세액은 얼마가 있고 20만 원이 있고 매입세액은 얼마가 있고 10만 원이 있고 얘 공제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20만 원에서 얼마를 빼고 10만 원을 빼고 자, 그러면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이다? 10만 원. 자, 그런데 이 10만 원을 예정신고 때 냈다 못 냈다? 못 냈다. 자, 그러면 신고 불성실. 예정신고를 성실히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나와야 합니다. 저는 불성실까지만 쓸게요. 그러면 세액 얼마 가지고? 10만 원 가지고. 자, 그런데 아까 힌트 줬어요. 일반과소라고. 자, 우리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 20%, 40%가 있다. 10%는 일반, 20%는 무신고, 부당은 40%. 자, 우린 일반이니까 몇 프로? 10%의 가산세를 적용하겠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 신고 불성실 자리에 보시면 무신고 일반 부당, 과소 초과의 일반 부당 이렇게 나오죠. 자, 이들은 여기 뒤쪽 첨부락에서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러면 10%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언제 4월 25일 날이 기한이었고 언제 신고했어요?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몇 개월 만에 신고했죠? 날짜 카운트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감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4월에서 5월까지 한 달, 5월에서 6월까지 한 달, 6월에서 7월까지 한 달. 그러면 몇 개월 이내 신고이다. 일단 1개월 이내 신고는 못했어요. 자, 그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우린 감면 몇 프로를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75% 감면해 주겠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몇 프로만 내면 된다? 25%. 그러니까 1-7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는 납부율 25%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모두 다 뭘 가지고 계실 거고 계산기를 갖고 계시겠죠? 그럼 우리는 계산기를 띄워서 우리 계산을 또 해야죠. 자, 그러면 얼마인가요? 저는 그냥 계산기 누를게요, 여러분. 자, 10만 원이고요. 여기에 몇 퍼센트의 가산세? 10%의 가산세. 자, 그리고 여기에 몇 프로를 내라? 25%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얼마 내시면 돼요? 우리 2,500원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가산세 2,500원 써놓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신고를 불성실한 건 정리가 됐어요. 자, 세금 4월 25일 날 안 냈죠. 얼마요? 10만 원. 자, 그래서 우리는 납부 불성실에 해당되는 우리 무엇으로 가자? 우리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 그러면 똑같습니다. 10만 원에 대해서 적용할 거고요. 자, 여기에 곱하기 우리 하루에 이자 얼마 받기로 했죠, 여러분? 제가 그게 이자라고 했어요. 일종의 연체성 이자거든요. 자, 우리는 하루에 이자를 10,000분의 2.5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10,000분의 2.5. 자, 그리고 곱하기 여러분 경과일수 아까 며칠이라고 줬어요? 91일. 그럼 이 자리에 91일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계산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계산을 또 해볼게요. 자, 1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우린 2.5 나누기 10,000 해주시면 되고 거기다 다시 곱하기 91일을 해주시면 우리 가산세는 2,275원. 네, 요거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에 반영하면 대체적으로 3개월 만에 신고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끔 예정신고 누락분 3개월에 신고한다 그러면 25% 내는 거야 이렇게 외우라고도 해요. 시험은 이런 부분들은 암기해서 가져가신 거 오히려 나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가져가 주시고 그럼 저희 정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가산세 입력하고 마무리해야 되죠. 자, 가산세란에 오셔서 우리 오른쪽에 넣습니다. 자, 지연발급부터 먼저 갈게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62번 자리. 자, 얼마 넣어주셔라? 200만 원 입력. 자, 제가 여기다가 가산세 계산할 때 여러분 2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썼죠, 여러분. 요 금액을 금액이라고 여기가 금액자리거든요. 여기 앞에 금액자리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200만 원 넣었더니 1% 해당되기 때문에 2만 원 자동 계산되죠. 네, 그러면 수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맞지 않으면 여러분 수정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신고 불성실. 자, 신고 불성실은 일반과소니까 71번 자리에 갑니다. 자, 우리 얼마 넣어주셔라? 10만 원 가산세 대상 금액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했더니 얼마이다? 2,500원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납부지연 갈게요. 73번 자리. 자, 납부지연 가산세 얼마? 10만 원에 대해서 내실 거죠? 그러면 엔터. 자, 그럼 이렇게 팝업창이 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91일만 시험지에 뒀다 그랬던 여기 미납일수에 91일 이렇게 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91일 입력하시고요. 확인 눌러보세요. 안 나와요. 그래서 손으로 모두 다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 자, 다시 10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자, 이렇게 창이 들어오죠. 자, 지금 여기 가산세가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당초의 신고 기한과 납부일자에 해당되는 요거를 입력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여기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지문에 주었으니까 입력해 볼게요. 자, 당초 신고 납부 기한은 2020년 며칠 4월 25일. 자, 납부일은 2020년 7월 25일. 자, 그럼 여러분 미납일수 91일 자동으로 계산됐죠? 자, 그리고 무슨 키? 확인이라고 눌러주시면 우리 아까 손으로 미리 계산했던 2,275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자동 반영하고 싶다라면 일자를 넣어야만 자동 계산이 된다.
자, 그럼 가산세 총계는 24,775원이네요. 여러분이 답을 맞춰보고 싶다 그러시면 요 가산세 총계만 써갖고 나오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손계산하니까 대부분 다 맞춰보시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우리 무엇하자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뉴를 종료하면 7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도 7점짜리, 지금 문제도 7점짜리예요. 근데 얘는 짧았지만 할 일이 많죠. 전표 입력돼야 되죠. 반영되고 우측 확인하고 가산세 계산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화면 좀 싹 지울게요, 여러분. 네, 지우고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 자, 몇 번 예제이냐면 세 번째 예제. 자, 회사는 동일하게 2000번 배움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입력된 자료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자료가 보여지면 싹 지우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무엇하자? 열어놓고 시작하자. 자, 그럼 클릭하시고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을 입력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표의 데이터가 있으면 무엇해라? 지워라. 여러분, 이렇게 지워버릇 하시면 이제 이걸 못 지우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모두 지워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그 밖에도 신용카드 자료가 있었네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50번에도 금액 있으니까 지워주시고, 그럼 저희는 싹 지웠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입력할게요. 자, 매출 자료부터 우리는 하나씩 볼게요. 자, 지금 매출 자료에 봤더니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세금 계산서가 키죠. 자, 그리고 부가세 별도 남번호 몇 번에 가자? 1번. 자, 그리고 수출 신고하고 선적한 수출 매출. 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하는 영세율. 그러면 기타 자리. 그럼 몇 번이죠, 여러분? 6번. 2020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에 발행된 카드 매출을 예정 신고 시 신고 누락하고 무슨 매출이요? 카드 매출. 자, 카드 매출 누락했어요. 자, 2기 확정 신고하였는데 그 금액은 3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자, 가산세 당연히 나오겠죠. 여러분 제가 매출은 누락이라든지 수정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기억해라? 가산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 달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미납일수는 며칠? 92일로 적용해 달라라고 주어져 있어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부당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 뭐로 가시면 돼요? 아, 일반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이니까 가산세 몇 프로? 10% 가산세를 적용하겠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디에 입력해야 돼요? 예정신고 누락. 그럼 예정신고 누락 몇 번? 7번 자리에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7번 자리에 간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매입 자료도 정리할게요. 자, 세금 계산서 수취한 자, 요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위치 키죠. 자, 매입액은 7천만 원이고 부가세는 별도. 자, 그런데 이 중 공장에 기계장치를 취득한 고정자산 매입. 자, 고정자산 매입이라는 글씨가 들어왔네요. 그러면 요 고정자산 매입은 몇 번 자리에 가자. 세금 계산서 수치 고정자산 매입은 11번. 자, 그럼 11번이라고 표시해 놔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000만 원이 있고 부가세는 별도이다. 자, 그런데 또 접대 목적이네요. 자,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매입액 500만 원이 있대요. 자, 여러분 접대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접대 목적은 일반 매입에 포함은 되지만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몇 번? 16번 자리에 무엇해야 된다? 입력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표시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7천만 원에서 고정자산 1,000만 원을 빼면 우리는 일반 매입에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 6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6천만 원 이렇게 고쳐서 표시해 놔주시고 우리 이 부분은 10번짜리 일반 매입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품을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 결제하여. 자, 여러분 신용카드 결제.
자, 근데 뭐 샀대요? 비품 구입했어요, 여러분. 비품. 자,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는 금액이 44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카드 매입 공제 받는데 전혀 하자 없죠. 자, 몇 번 자리 가시면 돼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14번 자리인가요? 네, 14번 자리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품이기 때문에 얘는 일반 매입이 아니라 어디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고정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440만 원은 부가세 포함이니까 입력하실 때 얼마 입력하는 거로 기억해달라? 400만 원 입력해야 된다는 거 기억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400에 40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럼 매입 정리도 끝났네요. 자, 기타 자료. 자, 위에서 주어진 자료 외에는 거래 내역이 없고 주식회사 배움이 홈택스에서 무엇 하겠대요? 직접 전자신고를 한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 확정이에요? 예정이에요? 지금 신고기간? 확정이에요. 자, 확정 신고할 때 누가? 기업이 무엇했다? 우리 자진 신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무슨 공제 받아라? 전자 신고에 대한 공제를 받아라. 그럼 세액자는 안 쓸게요.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죠. 얼마죠? 10,000원. 자, 요거 넣어주셔야 돼요. 자, 금액 안 줘도 이런 글씨가 있으면 여러분은 10,000원을 넣어야 합니다. 10,000원을. 자, 그래서 이 10,000원은 어디에? 그 밖에 경감 공제세 쪽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18번 쪽에 가서 넣을 겁니다. 우리 18번 란에 가서 넣어주자. 됐을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서류 작성은 하지 않는데요. 자, 그리고 예정 신고에 대한 기한 또는 이제 기한이니까 납부의 기한도 같이 갈게요. 자, 2020년 10월 25일이고요. 확정 신고에 대한 신고 납부 일자는 1월 25일이래요. 자, 아까 여기 미납일수 92일 줬는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주면 행복하죠. 그쵸? 우리 자동 계산 시킬 수 있다라는 거 벌써 알잖아요. 한번 해봤으니까. 자, 그러면 정리는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입력을 하고 가산세는 따로 볼게요. 자, 과세표준부터 순차적으로 넣겠습니다. 자, 1번 자리 얼마 넣어주시면 되시죠? 우리 2억을 넣습니다. 그럼 2천은 자동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우리 몇 번 자리에 가시자. 여러분 지금 순서대로 쭉 넣을게요. 수출. 자, 수출은 영세 기타 6번 자리 금액 얼마이죠? 5천만 원 입력. 그럼 두 번째 것도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억 넣어줬고 우리 5천 넣어줬고 자 예정신고 누락분 있죠. 자 예정신고 누락은 7번 자리입니다. 그럼 7번 자리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 화면에 7번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매출이니까 7번이에요. 자 그리고 과세예요 영세예요. 지금 우리 누락한 거 여러분 부가가치세 별도 얼마에 누락했다? 300만 원에 누락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매출이다? 카드 매출 누락이 있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과세 자리 세금 계산서가 아니면 모두 다 기타입니다. 몇 번 자리에 입력한다? 34번에 입력합니다. 자, 이 자리에 300만 원을 넣어주시면 30만 원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가산세 요거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산세는 따로 얘기할 테니까 일단 여긴 정리할게요. 그러면 지금 3건 입력은 다 끝났죠. 그럼 매출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매입에 옵니다.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10번 자리 얼마 넣어주시면 되죠? 6천을 입력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얼마 넣어주시면 되죠? 600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 11번 자리 얼마 넣어주셔라? 1,000만 원. 부가세 얼마? 100만 원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접대 목적으로 쓴 게 있었죠, 여러분? 얼마? 500.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자리에 가시라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우리 또 다른 내용이 뜬다. 그럼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50번 자리에 입력. 금액은 500에 부가세는 얼마이다? 우리 50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세금 계산서 수취분하고 관련돼서 나왔던 내용은 입력이 빠진 건 없죠. 그럼 요건 끝났습니다. 자, 우리 비품 구입한 거 넣을게요. 무엇으로 구입했다? 신용카드로 샀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밖에 공제 매입 14번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14번 자리에 가면 하단에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이 자동으로 들어오죠. 자, 신용카드 가셔서 고정자산 매입 몇 번에 간다? 42번. 자, 금액은 400에 얼마? 4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고정이에요. 비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정. 됐어요. 자, 그럼 매입도 2건 입력이 끝났습니다. 됐을까요? 자, 기타 쪽에 내려와서 우리 누구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여기 18번 자리 마우스 클릭해보세요. 클릭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가는 게 맞는데 여기는 선택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래쪽에 아무 곳이나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면 창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창이 열렸죠, 여러분. 18번 그 밖에 경감공제세. 자, 그 부분에 전자신고세액 54번 보이네요. 이 자리에 얼마 넣어주셔라? 10,000원을 입력해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입력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무슨 계산하러 가요? 가산세. 자, 그럼 가산세 자리에 이렇게 커서를 놓으시고요.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전 요거 싹 지울게요. 자, 가산세는 우리 무슨 부분?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해 가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예정 신고 누락 무엇에 갖다? 확정 신고 반영이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개월 만에 신고했다고 보자? 3개월 만에는 신고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3개월. 그럼 우리는 3개월 이내 조건이 충족이에요, 여러분. 감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매입 자료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부분? 우리 지금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에 여기 30만 원 있는 거죠, 여러분. 요 30만 원에 대해서 예정 때 성실히, 아이고, 여러분 예정 때 성실히 냈다 안 냈다? 요거 안 냈다는 얘기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성실히 내지 않았다는 부분 요것 때문에 우리 정리해야 되는 거 됐을까요? 그러면 가산세는 무슨 가산세? 신고 불성실. 자, 금액은 얼마? 30만 원. 곱하기 우리 일반이에요, 여러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일반 가산세로 가라. 그럼 일반이니까 몇 퍼센트? 10%. 자, 그리고 제가 3월 이내 신고했다고 했어요. 1월은 초과. 자, 1월은 초과 3월 이내 신고니까 우리는 75% 감면받아서 몇 프로만 내자? 25%만 내자. 자, 그래서 1-75. 자, 그럼 30만 원에 10%이면 3만 원. 자, 그럼 3만 원에 25%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 25% 계산하시면 7,500원? 네, 7,500원. 자, 요 부분. 자, 우리 예정신고 때 납부도 안 했죠, 여러분? 30만 원. 그럼 우리는 납부 불성실이 또 나오겠죠. 자, 그럼 30만 원에 우리 곱하기 하루에 이자 얼마 받아라? 만분의 2.5를 받아라. 자, 그리고 미납일수는 며칠이다? 92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92일을 적용합니다. 자, 요 부분은 제가 암산을 할 수는 없어서 여러분. 네, 요 부분은 계산기를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기 열어서 우리는 지금 30만 원이죠, 여러분. 30만 원에 곱하기 2.5 나누기 10,000 해주시고 자, 그리고 다시 곱하기 92일. 자, 이거 자꾸 습관 들이셔야 해요. 우리 지금 여기에 예정신고부터 확정하는 날짜까지 줬지만 이거 준다고 보장 못해요, 여러분. 근데 최근에 냈던 기출은 사실 이거 주긴 했어요. 근데 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손계산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6,900원의 가산세가 나오네요. 그러면 저는 또 6,900원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6,900원. 자, 그래서 가산세는 이 두 가지만 있네요. 뭐 영세일종 누락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신용카드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면 세금 계산서 쪽 가산세는 전혀 고려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정리해서 입력합니다. 그럼 지금 가산세 26번 자리에 신고 불성실 과소 일반 71번 자리. 자, 가산세 대상 금액은 30. 자, 그리고 가산세는 7,500원 입력. 자, 그리고 납부지연 쪽에 내려옵니다. 제가 납부 불성실 쓴 거. 납부지연 가산세 대상 금액 30. 자, 이렇게 팝업창 뜨는데 우리는 기타 자료에 요건을 줬으니까 그대로 넣을게요. 자, 2020년 10월 25일.
자, 확정신고 납부는 2021년 1월 25일. 자, 그럼 92일 미납일수 동일하네요. 가끔 여러분 이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공휴일이 끼거나 하면. 자, 우리는 동일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우리 손으로 계산했던 6,900원 딱 맞죠, 여러분? 됐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고 마무리. 자, 그래서 실무예제 3번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장해 주시고요. 메뉴 종료하고 나오시면 되세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럼 이제 우리는 몇 번 해야 돼요? 이제 예제 4번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제 4번. 실무예제 4번은 여러분 2200번 회사로 바꿔야 돼요. 네, 2200번. 자, 그러면 회사 코드 눌러서 2200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요거는 또 형태가 좀 달라져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가산세는 없고 부가세 신고서만 세팅을 해라. 근데 거기에 이슈거리는 뭐였었어요? 네, 과세표준 작성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슈였고,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정신고 누락본을 반영해서 가산세 계산까지 해라. 그러니까 얘는 전표 입력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본을 할 수 있는지까지 체크했던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풀었던 세 번째 부분은 자, 기본적으로 그냥 나오는 기본적인 부분에 우리 가산세가 그냥 추가되는, 그러니까 3번의 패턴이 제일 많긴 해요. 다만 그 가산세를 바꿔내요. 지연 발급, 미발급, 지연 수치 뭐 이런 식의 내용도 끼워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끼워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패턴이 달라요. 자, 내가 신고는 하였으나 잘못된 게 있어서 수정 들어갈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여러분 신고에 누락돼서 반영하거나 또는 내가 직접 신고서 세팅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고 들어갔던 거 고치는 거예요. 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자, 그래서 2기 확정 신고는 끝냈네요. 신고 기한은 2021년도 1월 25일이고요. 자, 그래서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를 언제 하겠다? 2021년도 2월 23일에 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1월 25일을 기준으로요. 2월 23일까지 가면 우리가 왜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는 그냥 어떻게 카운트 하셔라? 그냥 달력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한 달을 체크를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월 25일을 기준으로 2월 23일까지 가는 건 1월 이내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1월 25일이면 한 달을 카운트했을 때 다음 달에는 2월 25일까지 가야 한 달이 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만으로 따지면 2월 24일까지니까. 그럼 2월 23일이면 실제 3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수정 신고를 이날째 하는 거니까 우리는 1개월 이내 신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1개월 이내 신고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면을 얼마 받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자, 3개월 이내는 75%, 1개월 이내는 90%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몇 퍼센트 내자? 10%.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감면이 어려우면 그냥 10%, 25%에도 외우라는 거예요. 네, 그건 암기는 하셔야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다 보여주면 좋겠지만 보여주는 기능들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누락된 자료는 아래와 같고, 자, 그리고 가산세가 나온다는 힌트가 이런 거예요. 일반 과소신고이며, 자, 그리고 미납일수는 며칠? 29일. 자, 그러면 우린 1개월 이내인 건 아주 당연한 얘기가 됐고요. 그럼 여러분 일반 과수의 미납일수 나왔다? 그러면 신고불성실, 납부, 지연가산세 두 개 다 나오겠네요. 다음 거래 전표 입력은 무엇하고요? 생략하고요. 자,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 몇 차? 1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정기신고를 했고요. 잘못된 게 발견이 돼서 수정 처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신고이고 그리고 전표 입력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신고서를 직접 고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입력 방식으로 수정 신고서를 무엇해라? 작성해라. 그런데 과세표준 명세에도 무엇해라? 포함. 자, 지금 여기 가로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 명세 포함 작성은 내거나 안 내거나. 자, 이 부분은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 빠지고 수정신고는 지금 보편적으로 나오는 문제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우리 10월 13일 거부터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10월 13일 외상 제품 매출 누락부터 이제 등장이 되네요.
자, 누락분이고요. 공급가액은 350, 세액은 35만 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에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과세에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고 하는 1번 자리에 넣을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자리에 넣을 거고요. 11월 9일 영업부에서 사업상 목적으로 거래처에 증여한 제품 금액이 있대요. 여러분 거래처 증여네요. 자, 거래처 증여는 우리 간주공급이죠, 여러분. 자,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가라? 시가로 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과세에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는 기타 몇 번 자리일 거냐면 4번 자리일 거예요. 제가 아직 부가세 신고도 안 열었지만 4번 자리이고요. 자, 세 번째 11월 22일 신용카드 제품 매출에 대한 판매 내역 누락분. 자, 공급 대가 165만 원이 있대요. 이런 뭐로 팔았다고요? 신용카드로 팔았대요. 자, 그럼 우리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에 대한 부분. 그런데 금액이 공급 대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가세가 있다는 표현이 되죠. 그럼 과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몇 번 자리가 될 거냐면 얘는 3번 자리에 추가 입력할 겁니다. 자, 그리고 12월 4일 자, 6인승 업무용 승용차 3개월 할부 구입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며 공급가액은 2,300, 세액은 230이래요. 자, 여러분 CC가 안 나오면 인승으로 가겠죠? 우리 인승은 몇 인승 이하는 공제받을 수 없다. 자, CC는 1000cc 초과예요. CC는 초과. 자, 그리고 인승은 우리 무엇이다? 이하였죠? 그쵸, 여러분? 우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8인승을 기준으로 가는 거였었나요? 네, 그러면 6인승이면 우리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12월 4일 거 공제 못 받는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부분에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세금 계산서 수취했네요. 그러면 지금 매입세 공제 못 받는데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면 들어가는 위치가 두 군데예요. 어디요? 자, 우리 업무용 승용차는 무엇에 속한다? 고정자산. 그럼 세금 계산서 수취 고정자산 매입 자리가 있죠. 그러면 그 자리는 11번이죠. 자, 그런데 공제를 못 받으니까 우리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몇 번? 아마 16번인가요? 네, 이 두 자리에 같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제가 부가세 신고서 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아직 감이 없잖아요. 좀 어려워요. 이게 열어놓고 하라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저야 일도 했고 여러분 이렇게 가리키는 직업이니까 네, 연상이 되겠지만 자, 부가세 신고서에 요 정리했던 게 이제 맞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몇 기 수정 신고예요? 2기 확정의 수정. 그럼 여기 기간은 몇 월? 우리 10월부터 몇 월을 가자? 12월을 가자. 자, 그리고 여러분 그냥 엔터 좀 쳐주세요. 자, 정기신고 상태는 그대로 엔터.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올 땐 정기신고서 다 마감 세팅해서 시험 문제 내줄 거예요. 수정신고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정신고라는 건 정기신고가 된 걸 고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정기신고 자료가 없는데 수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현지에서 쓰는 매뉴얼 다 오픈해 줬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정기에 대한 마감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고 구분에 가셔서요. 지금 저는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여기 들어온 거고요. 이 자리를 수정신고로 선택을 합니다. 자, 수정신고를 선택하면 이 옆에 수정차수라는 데가 활성화가 되죠, 여러분. 우리 처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몇 차? 1차. 근데 1밖에 안 떠요, 여러분. 제가 1차 수정신고 하고요. 그리고 마감했겠죠? 그런데 또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그때는 2차로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차라는 걸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정기신고 금액이라는 자리가 있고 수정신고 금액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입력을 모두 다 어디다 한다? 여기 수정신고 금액이라는 되어 있는 요 자리에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다만 이것도 전표 입력해서 반영하는 게 맞는데 이들은 전표 입력하지 말고 직접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다 직접 넣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직접 입력을 하죠. 자, 10월 13일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던 거 1번 자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요 자리에 남번을 쫙 들어오죠. 그러면 과세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 1번 라인 똑같이 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금액이 벌써 당초 거 신고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자동으로 떠요. 그럼 요 부분에 우리 얼마를 가산해라? 350을 가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 가산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계산기를 열어놓고 가산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요쯤에 밀어놓고 갈게요. 자, 그럼 요 금액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그러면 얼마예요? 5억 8,780만 원에 우리 요거 플러스 키 누르면 동그라미 3개 붙는 거 다 똑같이 여기서도 됩니다. 자, 요 금액에 우리 350 더해 주시면 되나요? 네, 35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럼 금액이 5억 9,130이죠. 네, 그러면 요 자리에 가서 금액을 수정. 5억 9,130만 원 입력합니다. 자, 그럼 세액도 자동으로 10%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몇 번은 입력이 끝났다? 우리 10월 13일 건 입력 끝났습니다. 자, 11월 9일 거. 자, 이 부분은 간주 공급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간주 공급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간주 공급은 기타 4번 자리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긴 여러분 입력된 정보가 없었네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입력합니다. 시가 금액 얼마이죠? 60만 원에 얼마이다? 6만 원이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럼 11월 9일도 마무리됐습니다. 자, 11월 20일. 자, 신용카드 판매.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3번 자리이죠, 여러분? 그럼 요 자리에 입력을 합니다. 자, 공급 대가가 165만 원이에요.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150만 원에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자리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대부분 채점을 안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 자리를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채점을 안 하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무엇하는 그냥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사실상 넣는 건 맞아요. 그래서 165만 원 넣어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자, 이 부분 넣어주시면 되고 넣든 안 넣든 감점은 안 하고 있어요. 자, 저희는 넣었어요. 자, 그래서 11월 22일 마무리됐습니다. 자, 12월 4일 거 갈게요, 여러분. 자, 12월 4일은 어디에 가자? 매입세액에 가야 되죠? 자, 매입세액 쪽에 세금 계산서에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 따라서 11번 자리네요. 자, 11번 자리 얼마? 2,300만 원에 23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1쪽에 세부 사항이 3쪽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 신고할 때 여러분 3쪽 사항들이 있는 자리에 커서가 가면 이런 팝업창이 자동으로 떠요. 근데 저희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무엇 하셔라? X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네,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자리 넣어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자리는 다시 안에 뭐가 있다? 54 불공, 면세사업자, 우리 대손처분 받은 이렇게 세부적인 관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팝업창이 뜨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읽어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수정을 하시려면 무슨 키를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탭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키보드 상태 탭이 있죠, 여러분? 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팝업창 전환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팝업창 전환이 되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이 자리에 당초건 없지만 수정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수정이에요, 여러분. 여긴 당초 자리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당초 자리 지금 제가 마우스 누르고 있거든요. 안 들어가져요. 네. 그래서 수정 자리 50번 자리 얼마 넣어주셔라? 2,300에 230만 원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요거 입력이 모두 다 끝나면 여기 하단에 확인이란 버튼이 있죠, 여러분. 얘 눌러주시면 여기 밖에 2,300에 230이 들어요. 근데 커서가 이 자리에 있으면 계속 이 메시지가 떠요. 다 됐으면 여기 X 버튼 누르셔서 창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2월 4일 것까지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산세. 자, 지금 가산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용을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는 당초에 신고했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거니까 근데 여러분 눈에 확 띌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 부가가치세 냈던 부분을 보시면 당초에 우리는 납부를 얼마 했다? 2,678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 입력 다 하고 나니까 수정신고 금액 중에 납부 금액이 얼마로 바뀌어요? 2,734만 원.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희는 당초 신고 때 부가세 납부를 적게 했죠. 과소 신고했네요. 그러면 적게 낸 것만큼 무엇 해야 된다? 가산세 당연히 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 아래쪽의 금액을 가지고 비교해도 되고요. 그럼 저는 아래쪽 금액 갖고 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2,734만 원에서 우리 마이너스 이 자리 방향키나 마우스 클릭하면 되고 키보드에 있는 마이너스 표시 누르시면 됩니다. 자, 금액 얼마? 2,678만 원을 빼면 우린 추가를 얼마 해야 된다? 56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그리고 이 56만 원은 자, 일단 56만 원이 나왔다는 건 기억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을 무엇하고 모두 다 삭제하고요. 모두 삭제. 자, 삭제하고요. 여기 나온 요건대로 해볼게요. 자, 10월 13일 우리는 무슨 누락? 매출 누락. 자, 매출 누락인데 부가세 35만 원 있네요. 그럼 매출세액 얼마? 35만 원 내야죠. 추가로. 자, 11월 9일 간주 공급이었어요, 여러분. 거래처에 증여했다. 자, 그러면 60만 원에 해당되는 6만 원만큼 부가세 추가로 내야죠. 자, 그럼 이것도 매출세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6만 원 더하기. 자, 우리 11월 22일 무슨 매출? 카드 매출이었던 거죠. 그죠? 카드 매출. 자, 그럼 그 카드 매출 금액 중에 우리 15만 원 부가세 덜 냈죠? 자, 그러면 이 자리 와서 15만 원을 더해줍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2번, 3번은 매출이었으니까 매출세액 집계 56만 원 끝났어요. 자, 우리 4번에 있는 건 무슨 부분? 매입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얘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16번에 무엇 했어요? 불공으로 넣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230만 원을 무엇할 수 없다? 뺄 수 없죠. 그래서 우린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없는 상태예요. 우리 이 56만 원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 신고와 납부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금액 갖고 계산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거는 수정신고 때만 이게 가능하고요. 다른 때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무엇 하자? 계산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네, 계산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가산세라고 되어 있는 몇 번짜리? 가산세라고 되어 있는 저희 지금 여기 26번 자리 있죠, 여러분? 그럼 여기 26번 자리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세부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키가 나온다? 우리 탭키 누르라고 메시지 나오죠? 그러면 탭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죠. 자,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고불성실하고 납부불성실 하셔야 되니까. 자,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이 자리가 좋네요, 여러분. 이 자리다 쓸게요. 자, 신고불성실. 여러분, 우리 매출세액 얼마를 추가로 내라? 56만 원. 자, 곱하기 우리 신고불성실은 아까 무엇으로? 일반 과소신고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산세는 몇 프로? 10%.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며칠 만에 신고했다? 29일. 제가 확정신고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수정신고 기간을 보니 몇 개월 이내였다? 1개월 이내였다. 자, 그래서 우리는 90% 무엇한다? 감면받는다. 그러면 우린 몇 프로만 내자? 10%만 내자.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56만 원에 10%이면 5만 6천 원. 자, 5만 6천 원에 10%이면 5,600원. 맞아요, 여러분? 네, 5,600원.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누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납부. 자, 그래서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 자, 똑같이 56만 원이고요. 곱하기 하루에 이자를 얼마를 받자? 만분의 2.5를 받자. 자, 미납일수 며칠이다? 29일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산기를 눌러야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기는 누르셔서 자, 56만 원에
우리 곱하기 2.5 나누기 10,000 해주시고 다시 곱하기 29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4060이 나오네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럼 4060 메모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른 가산세 더 할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연 발급했다, 미발급했다, 지연 존속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누락만 한 거니까. 그러면 가산세는 이 두 가지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산세 입력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우린 가산세 명세 자리 가셔서 신고 불성실에 과소초과 71번 일반. 자, 이 자리에 가산세 대상 금액 얼마? 56만 원. 자, 금액은 5,600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 납부 지연 73번 자리 오셔서 가산세 대상 금액 얼마? 56만 원. 자, 그리고 엔터 치면 팝업창이 뜬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날짜 줬어요. 2021년도 1월 25일. 그럼 당초에 2021년도 1월 25일. 자, 그리고 납부 고지일에는 수정신고 일자 있었죠. 네, 그 날짜에 다 세금 신고할 거니까요. 2021년도 2월 23일에 신고 납부 다 할 거예요. 여러분 29일 딱 나오죠? 그러면 무슨 키? 확인. 자, 그러면 우리 손으로 계산했던 4,060만큼 딱 맞아지죠. 자, 그래서 가산세 총계는 우리 9,660원을 내면 됩니다. 자, 요거 정리 다 끝났으니까 무슨 키 눌러주시고 확인 키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항상 요런 건 커서가 있으면 나온다고 했으니까 정리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무리가 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얘는 단서가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자, 무슨 부분? 과세표준 명세 작성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자, 요 문구가 없으면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가시면 돼요. 근데 우린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상단에 과표 명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럼 들어오시면 자, 신고 부분은 바꿀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여기 과세표준 명세 쪽에 가면 여러분 금액이 우리 전표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아요. 자, 우리 수정신고하는 부분에 금액이랑 내용 정리해 보시면 지금 여긴 얼마예요? 5억 9,340이죠. 근데 여기 수정 쪽에는 5억 8,780이죠. 그러면 금액이 안 맞네요. 그럼 우리 추가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 추가 입력까지 해서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나와져 있는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시면 자, 지금 350만 원 그리고 150만 원. 자, 요건 매출이 맞죠? 네, 순수한 매출. 그럼 350에 150 더하면 500이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금액에 가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표 입력을 모두 다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지금 5억 8,780만 원에 5억 8,700 우리 80만 원이 있죠. 자, 여기에 더하기 얼마? 카드로 아니, 우리 세금 계산서로 바른 거 350만 원. 제가 아까 500이라 했던 거 그냥 계속 더하기 할게요. 그리고 카드로 바른 거 얼마? 150이죠, 여러분. 부가세 포함이 165만 원이니까 150만 원. 그러면 얼마이다? 2억 9,280. 자, 여러분 제가 11월 9일 거는 왜 이 자리에 안 넣냐면 28, 29, 30번 자리는 매출 자리라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 31번 자리는 매출이 아닌 거. 우리 간주 공급은 매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간주 공급은 수익 금액 제외에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더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요 금액을 여기에 입력할게요. 자, 그러면 5억 9,280만 원을 입력. 자, 그리고 수익 금액 제외 몇 번 자리 오셔서 31번 자리 오셔서 우리 간주 공급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사업상 증여라고 넣으셔도 돼요. 이건 뭐를 넣든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여기 위에 있는 번호 넣으면 얘 또 지워지겠죠. 넣어볼까요? 515 050 우린 또 한 번에 짜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코드라는 부분이 비어 있으면 넣어주시는데 자, 이 부분 넣으면 계속 바뀐다. 근데 이게 답안이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여기가 원래 있어야 된 게 정상이에요. 근데 답안 공지가 됐는데 이 업종 코드 공란으로도 공지가 많이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공란이면 아예 전자신고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28번 자리랑 동일한 코드가 들어가게끔 되었어요. 법적으로. 자, 그러면 저는 다시 무엇으로? 사업상 증여로 바꿔놓을게요.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60만 원이죠, 여러분. 자, 60만 원. 자,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9번의 금액과 맞는지 맞춰볼게요. 자, 9번 5억 9,340. 자, 요 자리 5억 9,340 딱 맞네요. 그럼 과세표 좀 맞췄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실수하지 마실 게 신고 연월일은 2021년도 1월 14일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우리 수정신고 며칠 날 했어요? 2월 23일. 그럼 여기 바꿔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2021년도 2월 23일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고 연원일까지 바꿔주시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근데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니까 과세표준 명세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자, 일단 저장해 주시고 우리 4번 문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료.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문제여도요. 데이터 다시 실행해서 다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가신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복습하실 때. 자, 네 번째 문제까지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우리는 마지막 예제. 자, 5번째 실무 예제도 문제 형태가 다른 문제예요. 자, 5번 문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어서 드리는 거고요. 전산세무보다는 전산세무 2급보다는 전산세무 1급에서 주로 더 많이 납니다. 출제 비율을 좀 따져보면. 자, 그래서 세무 2급은 빈도가 조금 낮은 쪽이긴 해요. 자, 회사 코드 2200번 성공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당사는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는 7월 25일까지 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신고를 안 해서 언제요? 2020년 8월 1일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자료를 어디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래요. 자, 그리고 분계는 뭐로 가라? 현금. 가끔은 여러분 이거 메인 매출 전표는 입력하는데 분계는 하지 마세요라는 문제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우리 왜 0번이 분계 없음이잖아요. 우린 현금으로 갈 거고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자, 전자세금 계산서는 적정하게 작성하고 전송하였다.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관련된 지연 발급이라든지 미발급 또는 전송 가산세는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가산세 미납 일수는 며칠? 7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무신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당이면 40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20% 가산세죠. 그래서 일반 과소는 10%, 일반 무신고는 20%, 부당은 전부 다 40. 자, 그래서 세 가지. 그런데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라. 이 얘기가 되고요. 단 과세표준 명세를 무엇하시고 입력하시고 가산세는 원미만 절사해달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전표 입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쪽에 가주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갑니다. 자, 5월 22일부터 2건 입력하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왜 갑자기 전표 입력이 이렇게 벅벅거릴까요? 자, 5월 20일. 자, 들어와 주시고요. 자, 원재료 54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놀부 상사로부터 매입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원재료 사업자 여러분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하자 없습니다. 자, 그럼 유형은 뭐로 가자? 50일 과세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0일 과세. 품목은 원재료라고 넣을게요. 자, 공급 가액은 얼마? 540만 원 넣어주시면 54만 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거래처는 놀부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자였으니까 우리는 여 선택합니다. 분계는 위에서 현금이라고 했어요. 현금. 자, 그러면 우리 품목에 원재료 넣었으니까 당연히 여기 원재료로 회계 처리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출금 전표 처리됐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월 4일 날짜를 변경합니다. 6월 4일.
자, 유형에 들어가는 정보 볼게요. 자, 제품 91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이고요. 자, 창조의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작성 전송하였다. 여러분 제품 팔았네요. 자, 세금 계산서 과세로 발급했으니까 몇 번? 11 과세입니다. 품목은 뭐로 가시면 돼요? 제품 팔았습니다. 공급가액은 910만 원 넣어주시면 91만 원 자동 반영되겠죠. 거래처는 창조라는 거래처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전자로 발급했으니까 여 선택해 주시고 분계는 현금 주었다라고 했으니까 1번 선택하시면 입금 전표 처리되시고 우리 제품 매출 계정 과목 들어온 거 정리됐습니다. 그럼 입력 끝났죠, 여러분? 여러분 얘는 예정신고 누락 아니에요. 그쵸? 네, 예정신고 누락이 아니라 내가 4월부터 6월달 부가세 신고를 안 했어. 근데 공교롭게도 나 이 2건밖에 없거든.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서 작업해봐. 이거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메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종료시켜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종료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디가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갑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셔서 우리 조회기간에 과세기간 4월부터 누구를 6월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910만 원. 자, 매입세액에 540 들어온 거 보이시죠? 특이하게 여러분 이 기한후 신고 문제는 이런 패턴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패턴을 한번 만들면 한동안은 그 패턴만 쓰기는 하지만 그래서 입력 자료를 주고 들어와요. 근데 분개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개 없음으로 그냥 하세요. 그럼 지금 매출세액은 91만 원이고요. 매입세액은 54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 내면 돼요? 37만 원. 그럼 우리는 가산세 누구만 갖고 계산해요? 37만 원이 납부세액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성실히 안 한 거니까 우린 37만 원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가산세액 자리에 커서 놓으시고 우리 가산세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고 불성실이라는 부분부터 갑니다. 신고 불성실. 자, 우리 납부세액 37만 원은 자동으로 벌써 확인이 됐으니까 37만 원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자, 일반 무신고 일반이니까 우리는 20%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0%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고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며칠 만에 신고했어요? 7일.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무신고 같은 경우는요. 무신고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 신고하면 얼마 감면 그리고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얼마 감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얘는 수정신고 쪽에 있는 감면이 아니에요. 무신고 쪽 감면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7일 만에 신고했으니까 1개월 이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감면 얼마 해주기로 했죠? 50%예요, 여러분. 50%. 자, 그래서 50% 감면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1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를 납부할 거기 때문에 우리 50% 감면이어서 이 자리에 납부율 50%를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자꾸 틀리는 게 자꾸 수정 쪽에 있는 감면을 적용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심하실 것 무신고 쪽 감면을 적용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37만 원에 20%에 50%.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20%에 50%면 10%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가산세 얼마 내면 돼요? 37,000원이겠네요. 그래서 37,000원. 자, 그리고 우리 납부지연에 해당되는 납부불성실. 자,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자, 내야 되는 세금 얼마? 37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 2.5의 가산세를 내셔라 라고 했고요. 자, 미납일수는 며칠이다? 7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요건 계산해야죠. 이건 저도 암산은 못해서요. 계산기를 잠깐 열고 37만 원에 곱하기 2.5 나누기 만 해주시고 곱하기 7일입니다. 그러면 647원. 아까 왜 원민만 버리세요라고 했는지 알겠죠, 여러분? 사실상 세금은 소수점이 있으면 항상 절사예요, 여러분. 원민만 절사. 자, 그래서 647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는 647 써놓고 정리할게요. 됐을까요?
자, 그럼 더 이상 가산세는 없어요. 얘는 다른 서류가 안 나갔거나 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여기 이제 영세율이 나오면 항상 체크하세요. 영세 과세 표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셨으니까 우리 입력해 볼게요. 자, 가산세 쪽 가셔서 신고 불성실에 우리 무슨 부분? 무신고 일반 69번 자리입니다. 37만 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37,000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납부지연. 자, 납부지연 73번 자리 가셔서 37만 원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 팝업창이 뜨는데 우리 이렇게 주면 그대로 넣어도 된다겠어요. 자, 우린 연습은 했으니까 이건 안 틀리겠죠. 자, 우린 언제? 2020년 7월 25일에 당초 신고 납부했다. 그리고 기한 후 신고 당초 신고 기한은 언제? 7월 25일. 자, 그런데 우리 기한 후 신고 납부일자 언제다? 8월 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일치 계산한 거거든요. 그럼 2020년 8월 1일. 자, 그러면 7일이 나오죠. 자, 그대로 무슨 기?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647원 딱 나오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추가 가산세는 37,647원이 나왔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 자, 근데 얘는 아까 여러분 과세표준명세 입력하라고 했어요. 전표 입력했는데 자, 그거는 여기 과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과표명세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취지는 여기 신고 부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가 우리가 4월부터 6월을 입력하니까 확정이니까 2번 자동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신고다? 기한 후 신고예요. 그럼 몇 번으로 바꿔라? 4번 기한 후 과세표준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4번으로 변경을 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요. 여기 신고 연월일 7월 27일로 가면 안 되겠죠? 자, 얘는 며칠로 가야 돼요? 8월 1일. 자, 그래서 2020년 8월 1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두 자리 고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들어온 문제입니다. 우린 전표 입력했으니까요. 그러면 확인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기한 후 신고예요. 기한 후 신고. 그래서 다 되셨으니까 저장해 주시고 우리는 종료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자, 그래서 여기 지금 5개 예제가 일반적인 패턴 부분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저희는 뒤에 집중 심화라고 하는 부분을 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